민주주의, 올림픽, 철학.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딱 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의 흥망성쇠 속으로 떠나는 놀라운 시간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땅, 지리적 환경 그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어때요? 거대한 산맥이 곳곳을 가로막고 수많은 섬들이 바다 위에 흩어져 있죠. 이런 지형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기보다는 뚝뚝 떨어진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작은 공동체들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도시국가, 그리스인들이 폴리스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 자체고 하나의 완결된 작은 나라 같은 거였죠. 모든 폴리스의 중심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생각을 나누던 활기찬 광장, 아고라였습니다. 수백 개나 되는 폴리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두 영원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쪽에는요, 예술과 철학, 자유로운 토론을 사랑했던 아테네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오로지 최강의 전사를 키우는데 모든 걸 걸었던 스파르타가 있었죠. 이 두 라이벌의 경쟁,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서로 맨날 으르렁대고 경쟁하면서도 이 도시국가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언어를 썼고 제우스나 아테나 같은 똑같은 신들을 섬겼죠. 심지어 4년마다 모든 전쟁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여서 신들을 위한 축제, 올림피아 제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올림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도 바로 아테네에서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위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시민이 직접 다스린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왕이 다스리다가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러다가 솔런이라는 개혁가가 나타나서 재산에 따라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줬고요. 마침내 클레이스테네스가 등장해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면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진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독재자 한 명만 나타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드는데요.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거나 힘이 세져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럼 투표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깨진 도자기 조각, 이걸 도편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그냥 적어서 내는 거예요. 이 도편이 일정 수 이상 모이면요, 어떤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제도였죠? 이렇게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막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쯤 동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닥쳐옵니다. 바로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맨날 으르렁대던 그리스 도시들이 사상 처음으로 힘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리스 연합군, 특히 아테네 해군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대이변을 일으키죠. 이 승리요, 아테네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자신감과 부를 안겨주면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자, 이 위대한 승리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시대를 열게 됩니다.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죠.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페리클레스인데요.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심장,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투표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테네에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민회에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한 명 한 명이 곧 정부였던 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공직자를 시험이나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일을 하느라 자기 생업을 돌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당, 그러니까 일종의 월급까지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 없이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정말 획기적인 생각 아니었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빛나는 황금기의 어두운 이면, 거대한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시민은 누구였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위대한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태어난 성인 남성만을 위한 아주 배타적인 클럽이었다는 겁니다. 여성, 이방인, 그리고 당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노예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커녕 아예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결국 아테네를 몰락으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는요, 이제 동맹국들을 지배하는 제국처럼 변해갔어요. 힘이 너무 강해진 거죠. 이걸 지켜보던 오랜 라이벌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결국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렇게 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끼리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전쟁 끝에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승자는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 기나긴 내전은 그리스 전체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고 모든 폴리스들은 힘을 잃고 분열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힘이 다 빠져버린 그리스는요, 결국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른 강자 마케도니아에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위대했던 독립도시국가 폴리스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리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류에게 철학,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실험을 유산으로 남겼으니까요. 동시에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